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18일 오전 8시 32분입니다. 방금 저한테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이걸 읽다가 좀 웃음이 나와서 여러분과 공유를 하려고 생각이 듭니다.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 올해 최고 기부왕은 문 대통령. 안보를 기부한 문 대통령. 문 대통령 대북정책 비판하는 올해의 기부왕 이색 시상식이 열린답니다. 어디서 열리느냐? 오늘 정오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18 올해의 기부왕 시상식이 열린다. 주체가 이게 누굽니까? 주최 측인 K파티, 영어로 써놨네요. K파티는 2018 올해의 기부왕 시상식에 대해 고난의 행군연대, 사람 먼저 복지연대가 후원하고 외교참사 수습위원회, 희망사회 창조협회, CMC 1004가 후원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괄호하고 K파티를 제외하고 다른 단체들은 시상식을 위해 임의로 만들어진 단체랍니다. 주최 측은 문 대통령이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인 GP를 철수하고 새 평화수역을 설정한 데 이어 NLL 수역을 추가로 비행금지구역에 포함시킴으로써 국군의 북방 한계선을 무력화하는 등 아낌없는 안보 기부를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기부왕 선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NLL 수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그런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수도권 상공에는 비행금지구역이 설정이 됐습니다. 주최 측은 또 문 대통령은 청와대의 업무 추진비를 아껴가지고 업무 추진비를 아꼈답니다. 그래가지고 5억 6,700만 원 상당의 귤을 군수송기로 북송하는 귤 북송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 순방 중에도 만사를 제쳐놓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했으나 망신만 당한 점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수상 이후에 덧붙였습니다. 시상식에는 안보를 기부한 대통령이라는 글이 적힌 산타 모자와 마스크가 등장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탈을 쓴 인물이 퍼포먼스도 펼칠 예정이다. 또 연말을 맞아 징글벨, 루돌프 사슴코, 울면 안 돼 등의 캐롤송을 개사한 제인송이 축가로 공연될 예정이다. 흥미가 계신 분들은 오늘 정오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가서 이 시상식에 참여하든지 참관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도처에, 대학가 도처에 전대엽 이름의 이 대자보가 붙어 있는데, 이 대자보가 붙었던 뉴스는 한 열흘 전에 나왔는데, 어제부터 주류 언론에 이제 실리고 있습니다. 역시 유튜브가 앞장섭니다. 유튜브가 신속 보도를 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기부왕 문재인이란 말이 이미 나왔습니다. 나라까지 기부하는 통큰 지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왕이다. 여기 보니까 나라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안보를 기부했다. 그런데 기부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뭐 기부도 할 수 있죠. 훌륭한 사람, 자신보다 더 좋은 사람한테 기부하면은 그 나름대로 보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에게 기부했다는 내용입니다. 주로 내용이. 김정은
방금 유엔 총회가 반인도 범죄 집단을 수개로 지정해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처벌해야 한다라고 유엔 총회가 거의 만장일치로 결의한 김정은에게 안보를 기부했다, 바다를 기부했다, 하늘을 기부했다, 귤을 보내주었다 등등의 지적인데, 이게 말은 좀 코미디로 처리를 했지만은 내용은 뼈가 있습니다. 은중유골이라고 그러죠. 말 속에 뼈가 있다는 말인데, 이것은 단순한 코미디가 아니고 패러디도 아니고 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희화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일찍이 경고를 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16세기 피렌체의 관료 출신 학자였습니다. 이분이 남긴 군주론이 이 권력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관찰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를 근대 정치학의 태도로 봅니다. 권력의 적나라한 면, 권력을 도덕적으로 본다든지 뭐 종교적으로 본다든지가 아니고 권력 그 자체를 적나라하게 보는 그런 관점이 바로 정치학의 출발입니다만, 마키아벨리가 권력자에게 조심해야 될 게 두 개가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경멸을 당하는 것, 원한을 사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멸을 당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을 상수를 들어서 환영하자, 이 말이 경멸을 당할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부왕이란 이 조롱은 문 대통령이 자초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한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국정원장, 국방장관, 보훈처장 지냈던 방공자유투사들에 대하여 이 정권이 하고 있는 수사, 재판, 이것은 원한을 살 일이 아닐까요? 경멸이나 원한을 사는 것보다는 지도자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두려움의. 이 원한을 산다는 말은 정의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정의가. 공평성은 원한을 사지 않습니다. 이 재판을 할 때 마지막에 피고인에게 기회를 줍니다. 최후 진술을 하라고 합니다. 최후 진술을 할 때 좋은 판사들은 아무리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도 막지를 않습니다. 왜냐? 저 최후 진술을 통해서 저 사람이 재판 과정에서 느꼈던 울분을 마음껏 토하라고 시간을 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면은 수용을 한다고 합니다. 공평하니까요. 재판이 공평하니까요. 근데 문재인 정권은 지금 왜 하필 김정은이 싫어하는 사람, 김정은을 싫어하고 김정은이 싫어하는 사람만 골라서 무리하게 법을 적용해서 감옥에 보내고 있습니까? 그 기준이 김정은을 싫어하는 사람을 나도 싫어한다. 김정은이 싫어하는 사람은 나도 싫다. 김정은을 좋아하는 사람, 김정은이 좋아하는 사람은 나도 좋다. 이런 감정이 아닐까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경멸과 원한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보 기부란 말이 틀렸습니까? 전쟁에서 패하지도 않았는데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해가지고 핵이 없는 우리가 그래도 북한을 상대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공군력을 전개시키지 못하게 하면은
이게 안보 기부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은 북한군이 남침 기습하는 것을 저지하는 능력이 약화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이것을 뻔히 알면서 비행금지 구역 설정이라는 헌법 무시적 행동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일단은 안보 기부왕 문재인은 농담이 아니고 진담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